심하게 준비한 사람, 우리 윤석열 씨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내가 보기에는 자가격리인데 갑자기 휴가라 그래갖고 들어 누웠어요. 네, 나 진짜 사진 안 본 눈삽니다. 더러워 사진을 진짜. 안 봐야 되는데. 그래서 SNS를 지속적으로 막 갖다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막 개, 고양이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게 지금 저희가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자가격리 중 아니에요? 이게 자가격리 중이지. 그거 누가 사진 찍어줬어? 같이 있는 사람이 찍어줬겠지. 같이 누가 있는데요? 누구는 있겠지. 누군가 있겠지. 나는 미술 공부하시고 그 앵글 좋으신 분 있잖아. 딱 구도가 딱 좋잖아. 누가 자꾸 찍어주지? 근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연출인 게 자기는 진짜 진짜 저런 식으로 이제 더럽다고. 사진을 찍어갖고 네. 올리니까 지금 SNS에서 막 역풍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역풍이 나는데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이거를 관리한다고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캠프가 관리하는 걸로 그러게. 또 이게 또 말을 바꿨어요. 아하. 근데 이걸 캠프에서 하는 거면 네. 더러워 진짜. 이 캠프에서 캠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비호감 작전을 쓰고 나오냐. 이거는 진짜. 그냥 동원된 개들이 윤석열 일면식이나 있는 개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동물학대야. 강제 격리 당해서 개 3마리가 올라온 거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마리는 줄 차고 있더라고. 아니 개 주인이 격리 중인데 왜 개가 줄 차고 사진에 나오냐고. 어쨌든 그런 기사 중에 아빠 회사 안 간다 아싸 휴가 윤석열 개판 SNS라고 매일경제에서 개판 SNS라고 썼길래 요거만 한번 가보자봤습니다. 난 김남국 너무 싫어, 의원이 너무 싫어. 아싸 회사 안 간다 이 시국이 할 말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반인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이제 SNS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 돼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놈의 캠프 집구석도 왜 이런 거야? 캠프가 검열을 안 하나? 아니 어떻게 모아놔도 다 이런 모질이면 진짜 이런 애들만 모아놨을까? 똘똘한 애들은 도저히 자기 양심이라든지 비위상 얘 밑에서 일을 못 하나 봐요. 그럴 수는 어허. 있겠다. 재정님 바뀌었으면 그 캠프에는 갈 수 없어. 캠프가 아니고 건의가 한 거 아닐까? 개헌이가 한 거라고 사람들이 다 의심하지. 왜냐면 저렇게 근접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려면 둘이 사이는 좋은가 봐. 둘이 사이는 좋은가 봐. 2억 5천 대 72억이면 무조건 사이 좋아.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야.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네. 말로 사고를 안 내니까 SNS로까지 호감도를 자꾸 까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 까먹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뭘 해도 왜 졌다고일까라는 정말 의구심이 드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자가격리하는 것도 지 맘대로 국회 돌아다니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확진자하고 악수한 거 아니에요. 밀접 그렇지. 접촉자. 지가 확진자를 찾아가가지고 악수를 하고 무려 103명한테 의원실 다 돌아갔잖아. 그 악수를 다 전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사과도 안 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회사 안 간다고 아싸라니 이거는 진짜. 아니 그리고 본인 어차피 갈 회사 없으시잖아요. 백수가 어디 왜 회사야, 회사 있는 그리고. 척을 해. 그래서 사장이 열받았습니다. 송작가 TV물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일도-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사장이 네. 사장이 누구죠? 예, 이준석 사장이 잠깐만, 송 작가님 지금 뭘 꺼내는 거야? 나 이렇게 큰 걸 처음 봤네. 대박. 네. 네, 섬유질이 필요해서 아유, 한 모금만. 이런 게 갑자기? 나오는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다들? 1.2리터짜리가.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임시 사장이 열 받았어요. 네. 아유. 이 사장이 이 야유회 나오라 그랬는데 쌩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 다 나왔는데 네. 이제 영입돼서 온 신입 직원이 그렇고 열 받아가지고 이제 혼을 좀 내려고 출근하길 기다렸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렸다고 휴가를 내고 아싸 회사 안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오 너 나오기만 해봐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으나 자원봉사 안 나온 것 때문에 마상을 심하게 입은 거야. 아 김수기가. 짜증 나죠. 대놓고 지금 개무시를 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윤석열이 이준석이를 보이콧하자라는 얘기를 당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원희룡한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희룡한테 물어보니까 에이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안 했던 소리는 아니네. 에이, 내가 패싱하자고 내가 하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의미네 원희룡이도. 그뭐 중요한 게 아니고라고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지. 난 안 꼰질렀어. 난 안 꼰질렀다. 날 공격하지 마라. 이거는 꼰지는 거지. 그래. 사실상 꼰지는 거고. 나는 얘기 안 했다고. 사실상 왜 저 기존에 말 안 맥힐 홍준표나 유승민한테는 안 하고 이제 막 들어온 오갈 데 없는 애한테 했겠냐고. 야, 야. 저도 구슬르기에 얘가 딱 좋은 거야. 나 안 가는데 니도 가지 말자. 같이 가지 말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에라이. 아무튼 진짜. 어찌 됐거나 사실인 걸로 밝혀진 상황에서 지금 우리 준스톤은 마음의 상처가 심해. 아. 그래서 미리 노리고 있어 이제. 얘 작살내 버려야겠다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송 작가님이 우리 준스톤이 뒤끝이 겁나 뒤끝 겁나 대박이잖아, 있어요. 진짜. 길다와 이게 하셨기 때문에. 송 작가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비유어가 이제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멸치 돌고래가 나왔어요. 멸치, 돌고래, 뭐 고등어,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제 윤석열 편에서는 윤석열 장관 돌고래다.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자기가 잘 클 수 있는 곳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스가가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정상 관리다. 돌고래 다쳤을 때 때린 사람 혼내주고 약 발라주는 것도 제 역할이고 멸치가 밖에 나가서 맞고 와도 혼내줄 것이다. 네. 와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잖아요. 일단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근데 내가 어떤 역할인지 잊었구나. 나 심판이야. 게다가 그렇지. 돌고래 웃기고 있네. 야, 너 다치면 결국 내가 저기 비단 주머니 3개 안 주잖아. 끝나. 근데 너는 100% 지금 다치고 근데 있잖아. 멸치가 다치고 오면 어떻게 약을 발라줘야 되나요? 멸치 약 발라주는 장면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홍준표가 들고 나온 거죠. 그렇죠. 돌고래는 생각 없이 주는 대로 사육된 동물이라 돌고래도 멍청하고 돌고래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레밍이다. 그렇죠. 따라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바다에 절벽이 없죠. 엉망이네. 엉망진창인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 돌고래 논란이 겁나게 아름답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휴가가 끝나고 나면 바로 후보 토론회부터 개최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저 토론에는 본인 생각이 있고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네. 부동산을 가지고 어허. 후보 합동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오. 탈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탈핵? 응? 탈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왜? 아니 그 윤석열하고 최재형이 나온 게 탈핵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후쿠시마 안 터졌다. 윤석열은 특히. 쉽게 말해서 어느 후보한테 유리한 장르는 안 주죠. 네. 일단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다. 부동산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몰라 하도 준석이가 또라이라서 갑자기 지금부터 모든 대화를 SNS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비대면으로 쳐 돌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근데 아무튼 이 후보 토론회까지 만일에 빠진다고 하면 이건 이제 심각한 패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최재형 씨는 뭐 공부를 해야 아는 게 되는데. 없잖아. 일단 시험범위 나왔으니까 공부하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일단 그 부동산 중개사 관련한 시험지부터 먼저 좀 풀어. 그거는 공부는 할 수 있겠네. 네, 그걸로 좀 풀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도 잘 해결이 안 되시면 저희 수요일 날 하는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이라고 그거 괜찮다. 네, 좋은 방송 있어요. 네, 그 방송 한번 들어보시기를 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꼭 봐야 네. 됩니다. 근데 시험 범위를 부동산으로 내놓고 네. 또 엉뚱하게 갑자기 국방이나 경제 상을 관련된 바꾸잖아요. 훅 그러면 최재형 던지면 같은 사람은 시험 범위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답 안 공부를 한대. 한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결국은 돌발 질문으로 죽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미천을 탈탈 털어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돌고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지. 돌고래도 사실은 물고기였다. 여러분이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 야, 없다라고 너무 하면서 좋겠다. 멸치를 돌고래만하게 키워가지고 제가 이 돌고래보다 똘똘한 멸치를 이번에 키웠으니까 이걸로 한번 이번 대선에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근데 너무 웃길 것 같아. 정말 토론하는 거 보고 싶다. 말을 진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그리고 있는지. 저는 결정적으로 토론 테이블을 밑에를 막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리를 어떻게 하고 토론을 하는지 밑에 터진 거 있잖아. 우리처럼 이렇게 가리면 안 돼. 저희 네. 잠깐만요. 감독님 우리도 터져. 우리도 터져. 우리도 안 돼. 아래쪽에 볼 필요가 있어. 안 돼. 그럼 쩍벌. 떡벌 우리도 하나 있어. 야. 그래서 밑에가 터진 책상에서 네. 후보 토론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방송국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네. 이건 방송국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밑에가 터진 걸로 해달라. 근데 알다시피 방송국은 거의 다 앞을 막아버리죠. 네. 안 됩니다. 그럼 아크릴로 해달라 그래야 돼. 보이는 걸로. 보이는 칸막이로 막아주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미양 언니 빙고. 예, 송 작가님은 오늘도 반바지십니다. 예. 저는 4월 이후에 늘 반바지입니다. 네. 자, 속에서 천불이 나세요? 네. 그런 와중에 김미건 의원이 이제 윤석열이랑 만난 얘기를 털어놨어요. 네.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윤석열이 지지율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빠지고 있죠. 급하면 친박한테 기대야 되잖아. 근데 아니, 친박한테 들어왔으니까 기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급할 때는 또 그쪽으로 계속 어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거를 가로막는 게 윤석열 저게 박근혜 집어넣었잖아. 사람들한테 계속 이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원래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구속하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는 검찰총장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그 당시에는 전에, 총장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으니까. 특검. 자기는 아니었으니까 특검이었으니까. 특검이었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다 잘못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조직에 충성한다며. 검찰에 충성을 한다며. 야 이제 검찰 야, 버렸어. 이제 검찰 버렸네. 내가 아니고 검찰이 그랬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불구속 수사를 자기는 검토를 했었다는 얘기는 친박 조우라고 하긴 했는데 김의건 의원이 만나서 같이 술을 먹었는데 내가 박근혜 이래 팠잖아 막 이러면서 온갖 무용담을 쏟아 부었는데 계속 폭탄주를 퍼먹이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서 가장 많은 술을 먹고 2박 3일 동안을 벅벅 기었다.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술 마시는 스타일이 드러나는 거죠. 와 너무 근데 싫다 이런 사람. 일단
뭐 술 많이 먹는 건 이제 좋은 일이라고 치는데 자, 이런 걸 가볍게 얘기를 던질 수 있다. 물론 기자한테 흘러나가도 괜찮을 만큼 믿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럼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내가 박근혜를 잡고 있다는 포지션으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배짱은 뭐냐는 거지. 나는 이거는 누군가한테 청탁받았다고 봐요. 아하. 박근혜를 어떤 형태로든지 죄인을 만들기 위한 그 당시에 언론과 검찰의 공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박근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박근혜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충분히 권력에서 깔아뭉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잘 듣던 검찰 소속의 윤석열을 비롯한 특검들이 왜 이걸 치고 나갔겠냐는 거지. 그 당시에 결국 그래도 박근혜가 탄핵 진행 중이더라도 박근혜가 장인데 그렇죠. 검찰의 압력이 없었겠냐고. 근데 그 검찰의 압력을 무시하고 박근혜에 대한 구속과 여기에 관련된 그 법리적인 해석을 만들어내면서 삼성을 교묘하게 빼내서 협박받은 피해자로 뇌물을 그렇지. 청탁했던 사람이면서 협박받은 피해자로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 윤석열이 내가 그걸 다 했어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야. 결국 이게 윤석열 사단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삼성과 관련이 있다. 당연한 거죠. 네.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삼성과 연관돼 있었던 태블릿 PC 사건을 비롯해 갖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 그 다음에 탄핵의 인용, 그 다음에 여시제를 통한 여야에 있는 정치인들을 끌어모으는 행위,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뚜렷한 플랜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 그 안에 윤석열은 쓰여지는 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쓰임이 이제 커지고 커져서 대선 후보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통제불능인데다가 그런데다가 걸려있는 약점들이 너무 많은 거고 그렇죠. 윤석열이 여기서 자칫 터지게 되면 결국은 그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던 줄리와 줄리의 배후 조정을 했던 삼성이 한꺼번에 드러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 중에 지금 언론 보도들이 정말 그동안 빨기만 하던 언론 보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걸 깎아먹고 있는 거야. 왜 큰 걸 안 터뜨리느냐? 한 번에 꺾여져 버리면 물이 쏟아지거든. 누가 주워 먹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주워 먹기를 해야 될 국짐당 안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최재형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김동연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안 가고 결국 이 상황에서 누가 그나마 똘똘한 사람이냐라는 걸 봤을 때는 홍준표가 제일 돋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 우리 기대했던 거잖아. 윤석열의 조국 수사는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다. 이것을 공정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던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권 내부라고 하는 게 매우 화가 납니다. 근데 분명히 여권 내부에는 윤석열과 손을 잡고 기존의 정부와 기존의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물론 이 세력의 배후에도 저는 SS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SS하고 연결된 우린 다 알잖아. 알잖아. 알잖아 왕수박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그 수박의 원래 하우스 주인을 우리가 슬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그냥 수박밭만 봤어. 그러네. 도대체 이 하우스는 누가 지었을까? 종자는 누가 뿌렸으며 누가 여기 거름주고 이 관리를 했을까? 들여다 놓고 보면 빤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 네. 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홍준표가 윤석열을 본격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거봐 구관이 명관이잖아. 탄핵 때도 이만큼 받아낸 나야. 나를 밀어라고 힘을 쓰고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홍준표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SS가 홍준표를 한번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장외에 준비해놨던 다른 후보. 정인이 오빠가 포장지에 잘 싸놨다가 이제 리본만 살짝 풀른 김동연이라고 하는 후보를 써먹을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한 게. 김동연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안 떠들. 나 이거 없던 거야 하고 보여만 주고 도로 덮으면 돼. 그럼 다음번에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나 여기 등장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후보들은 유통기한이 딱 앞으로 5개월인 거예요. 이거 끝났지, 끝나고 사실. 나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내세워서는 어떻게든 못 이기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이 아니고 아예 우리 쪽에다가 역공작을 피기 위해서 온갖 조작질을 그쪽에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들한테 관심이 안 가지. 언론도 금전적인 지원도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아무것도 안 가는 상태에서 오로지 지금 모든 타켓이 민주당 안에 어떤 후보가 뽑힐 것이냐로 전부 다 타겟이 옮겨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뭐 보수층에 아직까지도 가장 강력한 후보는 윤석열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아직은 높으니까. 자, 이 선거를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그대로 불씨를 키워가지고 역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후보를 교체해야 돼요. 네.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이 될지는 뭐 제 예상으로는 당연히 교체 쪽으로 갑니다만 그 교체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 뭐 김동연이나 안철수나 누가 되더라도 어느 하나도 지금에 있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지. 없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핵심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꺼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 내 이제 대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이재명 후보에 관한 부분일 거고 오래 전부터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말하자면 때가 되면 터진다라고 하는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파일의 내용은 주로 이제 뭐 부동산과 연관한 아무튼 뭐 조직적인 그 금전 관계에 관련된 파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엮는 거죠. 뭐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었다, 뭐 이런 거에 연관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 파일을 터트리려고 하는 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저쪽에서는 물론 그만큼 대비도 하고 있으실 건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연루가 안 되더라도 한두 달이 건너갖고 엮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진위 파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으로만 때려버리는 거예요. 선거 직전에. 또 예. 예전에 조국 전 장관 그렇죠. 때 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일단 지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론을 흐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류의 모종의 파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자, 이거를 이낙연이 터뜨릴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터뜨릴 거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방식, 그다음 그 플랜 B는 아예 새로운 인물. 근데 지금 너무 늦었지 뭐. 새로운 그러기에는. 인물을 뽑기에는 너무 늦었고, 지금 완전 새로운 인물을 갖고 윤석열의 지지층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대단한 인물도 없거니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저 지지율, 그러니까 그릇은 바꿔 담을 수 있어도 그 안에는 지지율이라는 내용물은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윤석열이 깨지면 이 지지율 자체도 다 흘러나가갖고 물에 스며들어가 버리면 다시 못 담는다는 생각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일종의 이제 퇴출을 조금 길게 미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강력한 야권 안에 대선 후보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홍준표가 가장 돋보이고요. 그리고 오세훈이 꿈틀꿈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를 죽어도 그걸 안 보려는 사람이 이준석인 거죠.